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것은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이용 방법이죠. 이번 시간은 이 프롬프트를 목소리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구글 AI 스튜디오의 스피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인트로에 나온 목소리는 구글 AI 스튜디오의 스피치에서 생성한 음성인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원하는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치 인공지능 기능이 다른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말하는 어투라든지 말하는 스타일을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대단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스피치는 구글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 구글 AI 스튜디오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AI 스튜디오로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Generate Native Speech with Gemini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가 목소리로 변환이 됩니다. 이 스피치의 기능은 혼자서 말하는 것과 둘이 말하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모드에서 싱글 스피커와 멀티 스피커 두 가지가 나오죠. 현재 멀티 스피커가 선택된 상태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 1, 말하는 사람 2 이렇게 각각 다른 목소리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싱글 스피커 오디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스피커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창이 바뀌게 되죠. 위에 있는 스타일 인스트럭션은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주는 것이고요. 아래쪽은 말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했습니다. 프롬프트나 말하는 내용들은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보이스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보이스를 누르시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브라이트, 업비트, 인포머티브, 펌 여러 가지가 있죠. 밝은 목소리, 고양된 목소리, 단단한 목소리, 젊은 목소리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목소리 앞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Ready to build something awesome today? 자, 두 번째 눌러볼까요? Got a project in mind? What do you want to explore? Ready to make something amazing? What sparks your interest?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들어보시고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한국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목소리를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 모델 세팅을 보시면 템퍼러처가 나오죠. 목소리를 좀 따뜻하게 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차갑게 들리게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프롬프트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기본 프롬프트 상태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텍스트만 입력하고 위쪽의 프롬프트는 건드리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Run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완성이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플레이 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해변을 걷거나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다른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타일 인스트럭션에 자세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Read aloud a warm and friendly tone이라고 하죠. 따뜻하고 친근한 톤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읽어줄지 세부적인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서의 내용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음성이 있는 상태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든 음성으로 대체가 됩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앞서보다 좀 더 길어졌죠. 그만큼 멈춘다든지 좀 더 느리게 말한다든지 빨리 말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해변을 걷거나 고요한 산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일상에서 놓쳤던 감정과 생각들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부분에 보시면 아주 잠깐 멈춤이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줬죠. 자, 그랬더니 실제 읽을 때도 그 부분은 잠깐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갔죠. 자, 이렇게 음성으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프롬프트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은 템퍼러처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할까요? 자, 약간 더 높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해주게 되겠죠? 다시 런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해변을 걷거나 고요한 산 속에서 들리는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어때요? 목소리가 약간 들뜬 목소리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템퍼러처를 낮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한 목소리로 바뀌게 되겠죠? 자, 해볼게요. 런 합니다. 완성됐네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해변을 걷거나 고요한 산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자, 이렇게 앞에보다는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단순하게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죠. 대단한 기능이죠. 자, 지금 만들어 본 것은 싱글 스피커고요. 멀티 스피커를 누르면 두 명의 목소리를 다르게 설정한 다음 다른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다른 텍스트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해볼까요? 자, 우선 음성으로 변환할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서 온도라든지 보이스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이스 1은 남성 목소리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보이스 2번은 여성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세팅에서 템퍼러처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스타일 인스트럭션은 그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연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간단하게 끝내는데요. 이 뒤에도 대화를 이어가려면 Add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여기서 계속 추가를 해주셔도 되겠죠. 자, 휴지통 누르면 텍스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런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텍시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을 시연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도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내용들을 좀 더 늘리고 다양하게 연출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다양한 숏폼 영상이라든지 또는 팟캐스트 같은데 이런 음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안내방송 멘트 같은 것들도 이제 성우가 필요 없어졌죠. 성우가 녹음하는 것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AI 스튜디오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계속 기능들이 추가가 되거나 또는 빠지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AI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면 무료로 간단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 번씩 이용을 해보시고 인공지능의 미래를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놀라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고 사파를 생성해서
이야기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를 이용한 이야기책 만드는 스토리북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미나이로 만든 이야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라의 비밀 정원. 엘라라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엘라라는 낡은 집 뒤에 펼쳐진 야생의 속삭이는 정원을 가졌죠. 그곳은 비밀로 가득한 곳이었고 엘라라는 참을성 있는 탐험가였어요. 어느 안개 낀 오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비 한 마리가 그녀의 코앞에서 날갯짓을 했어요. 그 날개는 색으로 칠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먼 별에 반짝이는 빛을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엘라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비를 따라갔어요. 나비는 그녀를 정원의 가장 낡은 곳,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돌담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 아래 무너져가는 돌과 그림자로 만들어진 쇠가 아닌 열쇠 구멍 모양의 틈이 숨겨져 있었어요. 숨을 참고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그 틈으로 몸을 쏙 집어넣었어요. 반대편 세상은 고요하고 빛나고 있었죠. 공기는 축축한 흙냄새와 별빛 같은 아주 오래된 무언가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유리로 자다 만든 듯한 꽃잎을 가진 꽃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 없는 음악처럼 울렸어요. 이끼는 수천 개의 작은 에메랄드처럼 빛을 내며 고동쳤고 버섯들은 나선형으로 자라나 땅 위에 부드러운 푸른빛을 드리웠죠. 정원의 중심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였죠. 주름지는 같은 껍질과 마치 달빛으로 짠 듯 반짝이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뿌리에서는 마치 잠든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것처럼 부드러운 황금빛이 고동쳤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빛 나무 껍질에 올려놓았어요. 깊은 평화가 그녀를 감쌌어요. 방문객이 아니라 집에 돌아온 듯한 환영의 느낌이었죠. 정원은 화답하듯 한숨을 쉬었고 불빛들은 조금 더 밝아졌어요. 거대한 나무 뒤에서 밝고 호기심 많은 두 눈이 그녀를 향해 깜빡였어요. 장가지와 이끼로 엮인 작은 생명체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수줍고 야생적이며 완벽했어요. 엘라라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천천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담장 밖 하늘이 짙은 보라색의 황혼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때 엘라라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달빛으로 짠 나뭇잎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그녀의 기다리는 손 안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다시 그녀의 세상으로 돌아오자 정원은 조용하고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 안에는 그녀의 길을 비춰줄 비밀스러운 별, 빛나는 나뭇잎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원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언제나 돌아갈 것이었어요. 스토리북 기능은 제미나이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도 같이 생성을 해서 마치 동화책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려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를 일일이 만들어야 됐죠. 그리고 그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 제미나이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AI 동화 작가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제미나이의 스토리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냥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주겠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도 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스토리북을 만들기 위해서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스토리북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북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스토리북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겁이 많은 공룡이 용기를 갖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북 초안 작성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스토리와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사파 만드는 중이라고 하네요. 완성이 됐는데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겁이 많은 공룡이 용기를 갖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제목이 겁쟁이 꼬미의 용기라고 합니다. 자, 열기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라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책 형태로 완성이 됐죠. 겁쟁이 꼬미의 용기, 글쓴이 아이비교육닷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주 먼 옛날 초록빛 잎사귀들이 가득한 숲속에 꼬미라는 작은 공룡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꼬미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공룡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표지에 있는 공룡의 얼굴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공룡 얼굴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웅크리고 있네요.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가 흔들리기만 해도 겁을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른 공룡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하죠. 자, 지금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이미지도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자, 이것을 10페이지 분량의 이야기책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훈도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듣기라고 있는데요.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듣기 해보겠습니다. 겁쟁이 꼬미의 용기. 아주 먼 옛날 초록빛 잎사귀들이 가득한 숲속에 꼬미라는 작은 공룡이 살고 있었어요. 꼬미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공룡이었죠. 바람이 후하고 불어 잎사귀가 흔들리기만 해도 쿠르릉하고 천둥 소리가 나기만 해도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페이지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높은 음성, 낮은 음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주게 됩니다. 프롬프트 몇 자로 간단하게 10페이지 분량의 동화를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업로드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또는 직접 그린 그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자, 사진을 업로드 해볼까요? 입력창 좌측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갤러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동화책을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앞서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이 없었던 이유는 공룡이라든지 용기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요청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질문이 없었지만 이번 경우는 바닷가 사진을 활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죠. 별다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살을 위한 것인가요? 어떤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그림 스타일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성인을 위한 마음이 따뜻한 동화이고 수채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저는 지금 프로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 이상은 제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활용하는 경우도 제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몰리거나 몰리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한두 번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성인을 위한 따뜻한 동화 바다의 속삭임을 만들었다고 했죠.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업로드된 사진과 이야기는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등대와 소나무라고 하네요. 열기 하겠습니다. 등대와 소나무 나왔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아주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밀물과 썰물을 바라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다 건너 작은 방파제 끝에는 하얀 등대가 서 있었다고 하죠. 배들의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등대, 밤에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채화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줬죠. 요청을 했던 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올린 이미지를 참조해서 지금 만들어 줬는데요. 올린 이미지에 비슷한 요소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올린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분야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복잡한 개념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동화책을 만든다든지 정서 교육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교육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비즈니스나 전문 분야 관련한 이야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컨셉 아트나 스토리보드를 빠르게 시각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복잡한 서비스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 형식 홍보 자료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창작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파도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할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수 있겠지만 보다 좋은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복잡한 과학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요. 태양계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완성됐네요. 초등학교 5학년을 위한 태양계 이야기 우주탐험가 샘을 만들었다고 하죠. 열기 해보겠습니다. 꼬마 행성 코멧의 태양계 가족 찾기라고 하죠. 이렇게 10페이지 분량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줬습니다. 행성 이름 전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태양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화식으로 재밌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 다음 이 스토리북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링크 공유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링크 주소를 오른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면 그 사람은 그 링크 주소로 들어와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는 방법은 일단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을 한 다음 거기서 내려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자, 내 드라이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겠죠.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게 되면 금방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한 스토리북 확인할 수 있죠.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야기에 넣을 사파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토리의 이야기를 사파를 포함해서 동화책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간단하게 프롬프트 몇 줄로 완성도 있는 동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놀라운 기능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의 스토리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